솔라나 정말 강한 지지선을 확인한 지금 여러분 파시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만일 지금도 파실 생각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자 한 통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깁스를 하게 해서라도 말릴 테니까 지금 문자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잠시 여러분의 깁스맨이 되겠습니다. 영상 부탁해요, 깁스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나 시문입니다. 자, 오늘은 솔라나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현재 차트의 흐름을 보고, 두 번째로 솔라나 11월까지의 흐름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솔라나 현재 차트 흐름을 보면 여기가 가장 강한 지지선이에요. 얼마냐면 17만 5천 원입니다. 자, 이거 당분간은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거라고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봉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월 29일 날 봉인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횡보의 흐름에서 상승 초입기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봉이거든요. 자, 이런 봉 같은 경우에는 고래들이 가장 많이 포진한 그런 봉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월 29일 날 만든 이 장대 양봉에 시가가 깨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17만 5천 원을 뚫고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15만 4,900원을 지키는 흐름 강력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나리오 하나 쓰겠습니다. 첫 번째, 17만 5천 원에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 가지고 계신 시드의 100% 중에서 40% 정도 매수를 하시고요. 자, 만약에 이것을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15만 4,900원에서 여러분들 나머지 60%를 강력하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7월 초에 마운트 콕스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물론 시장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때 뭐 급락이 안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시장이 결정할 일이지 그 사람들의 예상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장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는 게 맞다.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5만 4,900원까지도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적으로 매도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로 솔라나 11월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어제 문자와 댓글을 제가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주 내용이 계속적으로 가고 거기에 살을 더 붙여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일요일까지만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들으셨다고 해도 다시 한번 들으셔도 돼요. 왜? 중간중간에 새로운 소식들, 새로운 살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나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부채가 장난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대안으로 비트코인으로 부채를 갚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년이면 미국 부채가 100%가 넘는다고 하죠. 정말 심각합니다. 일반 기업 같으면 이거 버티질 못해요. 거래소 시장 같았으면 벌써 퇴출되는 그런 기업으로 남을 겁니다. 근데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강대국이기도 하고 달러라는 그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걸로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죠. 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재선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전부 다 쓰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달러 막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돌아가는 걸로 보이죠. 자, 여기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고용 지수라든지 이런 게 진짜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일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 그러면 이 많이 풀려 있는 달러 막 걷어 들일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경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일례로 우리가 코로나 때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이후에 돈을 막 걷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 계속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이거 피해 가실 수 있어요. 매일 저녁 9시에 정기적으로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 채널 하나 만들었거든요. 개인 채널 하나 만들었는데 이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 채널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구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런 심각함으로 인해서 트럼프는 어떻게 합니까? 비트코인 전문가와 함께 35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에 대한 암호화 솔루션을 탐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원 의원에서는 법안을 발의 중에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뜬구름 잡기가 아닙니다. 자, 미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거고 세계적으로 경제의 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도는 이야기가 있죠. 암호화폐 시장 뭐 없어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 절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최근에 미국의 국채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4.2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4.33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5까지도 갈 수 있다고. 그죠? 자, 미국 국채를 누가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일본과 중국, 연준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연준은 뭐 미국하고 똑같으니까 빼고 지금 현재 중국의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달러를 동결을 시키고 있어요. 예전에도 있었죠. 이란이나 이라크나 북한에서도 이렇게 미국과 대적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니까 바로 달러, 결제 수단인 달러를 동결해 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컸어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겨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타격이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미국과 지금 별로 사이가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미 국채를 팔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금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국채를 계속 팔고 있다가 갑자기 국채가 갑자기 늘어나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2023년에 미 국채 금리 채권 수익률이 5까지 올라가려고 했을 때 누가 방어를 해줬죠? 그렇죠. 일본이 방어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채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일본이 그때 미 국채를 이렇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삽니다. 미국이 어떻게 엮었습니까?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엮었잖아요. 그리고 대만까지 하다가 대만은 잘라냈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엔화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뭐 이때 여행 가셔도 돼요. 지금 여행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뭐 기회라 생각하시고 여행 가셔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이 이렇게 엔화가 빠지고 미 국채 수익률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지금 가장 땅을 치고 후회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일본의 은행입니다. 일본 은행이 미 국채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사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손실 규모가 13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작년 2023년 3월 달에 SVB 사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랬었냐면 코로나 이후에 이게 갑자기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미 국채 수익률이 바닥을 쳤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SVB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예금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예금 인출 사태가 나타났죠. 대량 인출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파산을 한다고 했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막았습니다. 이후에 이것을 인수하는 회사가 있어서 그냥 끝나긴 했지만 지금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본이 그런 상황에 벌어지는데 이렇다 보면은 일본 은행들이 파산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 너희들 뭐 5까지 올라갈 때까지 우리 도와줬잖아. 그래서 너희도 도와줘 하고 미국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답변을 하죠.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러면 너희 미 국채 이거 담보로 해서 달러 빌려줄게. 써.
자, 이게 단기적으로는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엔화가 바닥을 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일본의 경제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일본이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차후에 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차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제 영상 보시면 계속 풀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나타날 수 있는 이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썰이긴 한데 분명히 팩트에 기반한 썰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이슈를 좀 살펴보면 7월 달에 마운트 콕스 파산 관제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상환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글쎄요. 이것은 나와봐야 합니다. 뭐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시장에 나와봐야 알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양이 나오더라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폭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암호화폐 시장이 전부 폭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초에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고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 영상 계속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7월 25일부터 28일에 비트코인 2024가 개최가 돼요. 이때 암호화폐 CEO들이 전부 다 모이죠. 그리고 이때 트럼프가 옵니다. 뭐 연설 논의 중이라 하는데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암호화폐 CEO들이 다 모였는데 이때 트럼프에게 뭘 줬습니까? 그렇죠. 선거 자금을 줬단 말이에요. 선거 자금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트럼프가 안 가겠습니까? 안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트럼프는 여기 선거 자금에 대한 답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공약을 발표할 겁니다. 자,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통령이 돼서 임기 동안에 풀어나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7월 달에 좀 영향을 받았던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찐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가 비트코인 2024를 검색을 하면서 여기에서 정말 소름 끼치고 흥분되는 자료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정말 잠을 못 잤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깊은 잠을 자려고 했는데 그게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다시 찍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그것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더 찍는 것도 있고 여기에 더 살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뭐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 여러분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미국 금리 인하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6월 달에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뭐 동결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동결로 가면은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냐면 보통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약간 빠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죠. 왜? 실망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의외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죠? 특히 엔비디아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폭락을 하는 그런 수준까지 왔습니다. 비트코인 이외의 모든 코인들이 전부 다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을 가졌죠.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에서 나온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제가 그걸 역추적했다 그랬죠. 보니까 엔비디아로 가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영상에서 제가 엔비디아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부분을 제가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앞전에 있는 제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빠졌죠. 그죠?
조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에서 갭 하락을 했다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소 반등을 하겠지만 추세가 좀 꺾였다는 부분, 이것을 좀 보시면 분명히 엔비디아 쪽으로 갔던 자금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게 더 강하게 드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금들이 바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이 거래들은 물론 똑똑해요. 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우선은 돈 냄새를 잘 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PI 지수라든지 미국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양호하게 나오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고래들이 돌아오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상승 시기, 암호화폐 상승 시기에 대해서 한번 점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7월 초 악재인 마운트 콕스의 물량을 우선은 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7월 말에 있는 트럼프의 연설, 이게 바로 진 바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진 바닥을 통해서 바로 급등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지금 공포 지수를 보면 공포 단계에 들어 있어요. 자, 공포 단계에 들어 있다는 건 뭡니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공포심을 느끼는 그런 구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넣어서 급반등을 시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에 있던 그 자금들이 들어와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급반등 시킬 수 없겠죠. 왜? CPI 지수나 여러 가지 미국 경제 지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차피 공포 지수에서는 바로 반등할 수 없기 때문에 중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자, 중립으로 넘어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7월 말이니까 8월, 그다음에 9월 달이겠죠. 8월에는 조금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중립적으로 넘어오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자, 그런 다음에 9월에 금리 인하라는 이런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따라서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10월 10일이 D-Day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의외로 좀 빨리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월 말에서 10월 달에는 진바닥을 완전히 탈출하는 그런 본격적인 불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 이렇게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매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하락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맛봤어요. 만약에 매도하려고 했으면 이럴 때 매도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진 바닥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 여기 던진다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발 던지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말 소름 돋는 거 하나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최근에 트럼프가 먼저 선거 자금 이것을 암호화폐로 받는다고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선거 자금이 얼마나 모였는지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약 6만 달러 기부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코인베이스나 제미니를 제외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코인베이스나 제미니 등에서 얼마 정도 모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색을 좀 해봤어요. 여러 군데를 검색하고 뭐 외국 사이트도 뭐 따라잡고 그랬었는데 무려 1시간 반 동안 검색을 했는데 제가 찾아낸 것은 의외로 다른 것을 찾아냈습니다. 모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숨겨진 지갑을 찾아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이렇게 되죠. 아주 원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지갑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자, 트위터가 X로 돼 있죠. 지금은. 자, X 같은 경우에 여기에 모든 플랫폼을 여기에 다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암호화폐는 제외한다고 했죠. 갑자기 왜? 당국의 규제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접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완전 또라이라고 하죠. 또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풀어 나간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돈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뭘 했습니까? 트럼프에게 가서 야, 암호화폐 관련해서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랬더니 트럼프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바꿔줬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제까지 바이든에게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었는데 이것을 역전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대결 구도에서 반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머스크에게는 완전히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라는 플랫폼을 이제는 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 것인데, 이전에 머스크가 이야기했던 도지나 시바이누 같은 것으로 해서 돈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나 투자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전부 다 머스크든 도지나 시바이누 이거 관련해서는 잘 알고 있죠. 여기서 얼마만큼 돈이 터졌는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도지나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변동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좀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나 시바이누로 가격을 뭐 1000배, 10,000배 이렇게 올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뭔가 다시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찾다가 보니까 지갑을 찾아냈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갑을 찾았는데 여기 딱 보니까 테슬라라는 지갑을 찾았습니다. 보니까 비트코인만 지금 남아 있어요.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전부 다 팔아먹고 지금 얼마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제 지갑도 한번 볼까요? 제 지갑, 이게 훈이죠. 훈 지갑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전부 다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건 아니고 일반 코인들인데 한번 보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순진하게도 트럼프나 뭐 머스크의 지갑을 한번 보려고 했거든요. 안 보였어요. 자, 근데 그때 든 생각이 뭐였었냐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굳이 해놓을 필요가 없는데, 그죠? 나중에 뭐 이런 것이 좀 걸린다고 하면 정치 자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복잡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할까? 어디에 계좌를 텄을까? 어디 지갑에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와 좀 관계가 있는 사람들,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해서 30개의 리스트를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냈어요. 기가 막히죠? 왜 그러냐면 이전에 있었던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보통 잡코인들은 잘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그리고 비중이 굉장히 큰 코인이 하나 있었어요. 자, 이 코인을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면은 골드선을 잘 지키면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물량들이 계속 잠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말씀 예전부터 드렸었죠. 누구나 부자가 되면 좋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전에 BC카드 광고할 때 제가 좀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BC카드 광고할 때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전부 다 부자 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 되는 사람만 부자 되고 부자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상 보시는 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다고 하면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코인 정말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오는구나. 이 코인으로 한번 저도 인생 역전 해보자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코인, 이걸 매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들고 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결정도 하지는 못하고, 그리고 막상 팔자고 하니까 뭐 유튜브 여러 영상들을 보니까 뭐 여기서 더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는데 언제 올라간지도 이야기도 안 하고, 그리고 뭐 게시판이나 이런 데 찾아가 봤더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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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야기는 하는데 언제 올라간지도 이야기 안 하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왜? 명확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그렇지만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9월 말부터 10월 초에 분명히 상승의 초입기에 들어간다.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제 영상들 계속적으로 보시면 이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지만 이 중심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부터 모아가면 분명 7월 말에 트럼프 연설 다음에 머스크가 X에서 올릴 겁니다. 이렇게 사진 한 장 올릴 거예요.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사진 한 장 올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플로키 쉬운 5배나 뛰었어요. 예전에 도지코인 기억하시죠? 도지코인은 0.01에서 0.78까지 올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급등을 했죠. 3개월 만에 1,000만 원 투자했다고 하면 7억 원으로 폭등을 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억 원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70억 원이 됐어요.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부터 모아 가셔야 됩니다. 왜? 물량이 다 말라가고 있다고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늘만 이거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여기 지금 말씀드린 데다가 더 추가적으로 새로운 소식들을 붙여서 일요일까지만 얘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문자하고 댓글에서 계속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앞서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코인을 여러분 매수하셨다고 하면 제가 분명히 영상 찍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일요일까지는 이것으로 가고 일요일 이후에는 이 코인을 매수하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코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개인 채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영상 아래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 개인 채널이 있습니다. 이 개인 채널에서 20, 30분 동안 제가 이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거고 하루에 5분 정도의 짧은 영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인 궁금해 하실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코인 지금 받아보실 분들은 010-8284-1524로 문자 55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코인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시바이누나 도지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인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도지나 시바이누나 그리고 페페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코인 여러분 지금 바로 모아 가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같이 하실 분들은 010-8284-1524로 문자 55하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코인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간단한 코멘트 달아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밥값하고 갑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